그녀가 방문하는 곳마다 사건이 터져 외교 정치적 감각이 탁월한 인물로 알려진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한국에 방문해서 보인 모습에 일본이 난리난 이유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트위터 동아시아 순방 사진에서 한국에서 촬영한 사진들이 일본 대만과 대비해 매우 화려하게 부각되면서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에서 펠로시가 떠나자 주요 국방 인사들이 암살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빚어지면서 거대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행복이 있으실 겁니다. 91년 천안문 사태, 티베트에서의 대규모 분신소동, 신장 위구르에서의 사상 초유의 인권말살 사태, 홍콩 민주화 운동, 그 현장에 모두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를 세계민주주의의 수호자로 묘사하는 이들도 있고 정치적 반대 진영에서는 마치 그녀를 전쟁을 몰고 다니는 마녀처럼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녀가 다녀간 곳에서 늘 사건이 터져 최근 그녀를 극진히 대접한 대만과 일본에서는 크게 긴장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4가지 소식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펠로시의 한국에 대한 트윗. 한국 대통령의 펠로시 하원의장 면담 패싱에 논란이 많은 상황입니다. 해당 이슈를 두고 일본 주요 포털에서는 한국이 친중국 국가인지에 대한 비판적 분석글이 최상위를 장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도 펠로시 패싱에 대한 논란에 대해 꼭 그랬어야 했느냐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지만 한국 정계에선 여야 모두 곧 퇴임을 앞둔 하원의장의 국회의장과의 면담, 그리고 중국 대만 간 긴장 관계에 한국이 말려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일치된 입장이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배경으로는 자칫 대만과 중국 간의 충돌 상황이 한반도까지 확전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녀는 전운을 몰고 다닌다는 별명까지 있을 정도로 민감한 지정학적 이슈의 현장마다 그녀의 정치적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어 더욱 그러한 분석이 나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펠로시가 방한 후 남긴 SNS 트위터가 공개되자 주변국이 매우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펠로시의 의전이 매우 만족스러웠고 그녀 스스로도 왜 논란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의외로 펠로시 의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 전통군인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국회에 입장한 것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SNS에 한국에서의 아주 멋진 경험을 치켜세우며 특별히 한국의 전통의장대와 한국 국민들의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치켜세웠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달가워하지 않는 이들은 다름 아닌 일본 극우 정계입니다. 펠로시는 한일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 늘 한국의 편에 서온 인물일 뿐 아니라 한일 위안부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베 신조 총리에게 직접 대놓고 위안부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한편 여러 일본과의 갈등 문제에서 한국의 편을 들어오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대만과 일본을 방문하며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는데 한국이 빠지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대만 중국의 군사 충돌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긴장감 휩싸이는 대만 상황. 펠로시가 대만을 떠나자마자 대만에서 갑자기 미사일 기술자가 급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대만의 미사일 기술은 사실상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 시스템, 공격 시스템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의 미사일 기술자들, 그 중에서 대만의 미사일 증산을 담당하던 관리가 출장 시 묵은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그는 대만의 미사일 생산 능력을 올해까지 2배 이상 늘릴 것을 계획 중인 인물이었는데 펠로시의 대만 방문 직후 급사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배후에 중국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1989년 천안문 사태 그 현장에는 낸시 펠로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용기 있게 천안문 현장에서 중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당한 이들을 위해 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수만 명이 학살당한 천안문 광장 한복판에 용기 있게 펼치며 중국 공안에 체포된 바 있습니다. 여성으로선 하기 힘든 용기 있는 일이었으나 이러한 상징적 사건으로 인해 음모론에 휩싸이기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펜타곤과 백악관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 전투기를 동원하여 대만 방문에 성공했으나 대만인들의 우려답게 그녀가 대만섬을 떠나자마자 중국 당국은 일제히 대만섬을 사방으로 포위하고 사격훈련, 미사일 훈련 등을 진행해 대만이 공포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녀는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정치인으로서 이번 대만 방문 사건으로 막대한 정치적 조명을 받았지만 정작 대만은 안보 불안이 일어나 버린 상황으로 현재 대만영공을 지나는 우리 국적기들은 대만영공 항공 노선을 잠시 보류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한국과 동남아를 이어주는 항공 노선은 초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심지어 젊은 대만 청년들은 그동안 한국처럼 병력에 대한 의무가 없었는데 극도로 높아진 긴장감으로 징병제가 다시 실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 때문에 대만 내에서는 펠로시에 대해 만연하는 악평을 남기는 이들과 반감을 갖는 이들도 점차 확대돼 대만 공론의 분열이 우려되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초긴장하고 있는 일본. 한국이 펠로시 의장을 정상급 의전을 하지 않았으나 일본과 대만은 펠로시 하원 의장을 거의 정상급 대접으로 급진하게 대접했습니다. 키시다 후미오 총리 역시 차이잉원 총통과 마찬가지로 펠로시 하원 의장을 급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또 충격적이게도 펠로시가 떠나자마자 중국이 일본의 이의 제안에서 대규모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일본이 발칵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자칫 대만과 중국의 싸움이 일본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대만 중국과 센카쿠열도 분쟁을 겪고 있어 국지적 충돌 상황이 야기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에는 일본 반도체 업계의 협력으로 대만 반도체 산업이 꽃피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의 투자를 받은 각종 한국과 겹치는 산업 분야가 많은 상황으로 대만은 사실상 제2의 일본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만의 주요 반도체 공장 한 곳이라도 포탄이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일본의 주요 반도체 장비나 각종 원천 기술 수출업체들이 더 이상 수출을 할 나라가 사라져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한국이 치포동맹 가입을 주저하면서 일각에서는 치포동맹이 한국의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과 일본을 키워주는 꼴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치포동맹에 대한 가입을 다소 난색을 표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일본 대만 반도체 업계가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현재 한국은 일본 대만을 제외한 미국, 네덜란드, 한국 세 나라의 삼각공조틀을 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본 대만이 끼어버리게 된다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경쟁국인 대만 일본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던 상황 속에서 치포그룹 가입을 독려하려던 펠로시 의장의 한국 정상과의 대면성사 불발은 매우 일본 대만으로선 충격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한편 한국 반도체 업계는 미국 행정부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질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때 가장 먼저 방문을 한 장소가 S그룹 반도체 공장이었는데, 방문과 동시에 일본 대만을 압도할 차세대 반도체 칩 양산에 성공해내면서 한국의 반도체가 미국의 전략물자로 채택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는 반도체가 없어 미사일을 더 이상 생산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의 상황인데, 만약 반도체를 생산해내는 한국, 대만, 일본 세 나라 중에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도체 칩 유출이 이뤄지게 될 경우 고스란히 미사일 생산 공정이 투입이 되므로 미국으로선 매우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동아시아 순방에서 사상 최초로 한국을 일본보다 우선 찾을 뿐 아니라 첫 번째 방문지로 한국 S 공장을 찾아, 이러다가는 자칫 일본 반도체 업계 혹은 대만 반도체 업계가 위기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번째,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키우려던 일본. 일본은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소재 장비를 판매하며 성장해오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중국까지 반도체를 생산해내게 된다면 반도체 소재 부품 산업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본이 은연중에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키우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중국의 반도체 핵심 관계자 중에는 일본인들이 있는 상황이었고, 일본이 투자한 대만의 업계에서 중국 내로 기술이 유출되는 상황이 빚어진 것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생산 산업이 커지면 한국 대만에 의존하던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 산업의 대활용이 이어질 수 있었던 참이었는데,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치포동맹, 그리고 대중국 견제망이 형성되면서 무산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펠로시의 방한 바이든의 한국 반도체 공장 방문은 일본 반도체 산업계의 부활을 노리던 일본으로서는 다소 좌절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대만이 우크라이나와 같은 화약고화가 돼버린다면 일본의 반도체 업계는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려워 한국에 매각되거나 한국 주요 반도체 대기업에 인수합병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현재 일본 내에서는 주요 중소기술 기업들이 후계자를 찾지 못해 좋은 기술력을 그대로 사장시키고 폐업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기업들이 이러한 기업들을 사모아 한국으로 생산 라인과 기술을 이전을 해오면서 과거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도공을 일본으로 납치시켜 유럽으로 일본산 백자 도자기를 수출시켜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하는데 원천 자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줬던 사건이 거꾸로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펠로시의 동아시아 순방 직후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여야의 일치된 의견하에 어느 정도 안정을 찾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과연 한국이 요동치는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 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펠로시 의장님이 천안문에서 펼친 플래카드의 추모의 글이 너무 슬프네요. 수많은 천안문의 민주화 열사들이 지금 중국의 상황을 보면 얼마나 슬퍼할까요? 유익하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꼭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을 안 하셨으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